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저희가 5월달, 6월달 24학년, 아니, 14학년도죠. 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저희가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제도에 해당해서는,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20학년도부터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제도에 해당하고 있는 입장들은 저희가 우리 시험제도에 해당하고 있는 틀로 들어왔을 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존에 해당해서 14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있어야 될 다양한 패턴들은 문제에 해당하고 있는 각 연도에 해당해서 보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 문제 2점짜리는 14학년도 지금 같은 경우는 1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3점짜리 문제는 2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있어야 될 표현들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칠판에 지금 여기가 언급이 돼 있고 제 거는 저 밑에 풀이 과정이 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은 개선 과정이나 자료가 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집어넣어 놨고요. 알겠죠? 나머지는 제가 판서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1, 3월 그 다음에 지금은 4월 달 넘어서 5월 초에도 지금 전자칠판을 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쓰는 거에 대한 습관이 조금 부족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같이 한번 쓰면서 한번 전반적인 기출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죠? 문제는 조금 이따 잠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칠판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다 받으셨죠?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한다. 연도별. 이거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대상에 따라서 다양할 겁니다.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죠. 대상에 따라서 대상은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그쵸? 26학년도 임용 대비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할 겁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1, 3월부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고 시험을 봤는데 벌써 1차로 합격을 했다가 합격을 했으니까 더 되고 싶죠. 바로 목전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합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층이 뭐하다? 다양해요. 알겠죠? 이렇게 다양한 층, 다양한 요구가 있겠죠. 이 다양한 요구에 따라 수업을 다양하게 하면 너무 늘어져요. 연도별 기출 분석은 그 대상이 다양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목적이 부합해야 돼, 목적이. 그러면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임영닷컴으로 넘어왔지만 기존에 해당해서 있던 학원에서 여러 가지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경우에는 선생님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장황합니다. 근데 사실 전자는 얘기가 많아도 후자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꼼꼼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뭐한다? 뺏어요. 지금은 상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면 내일이 5월 6일이죠. 5월 6일이 되면 이제 200일이 됩니다. 1차 시험이 이제 200일 남아요. 이제 앞에 숫자가 2가 없어지죠. 5월 7일이 되면. 예. 그러니까 작년에 1차 시험을 보고 365일 정도 남은 건데, 그렇지? 대략 반 정도가 지나는 시기에, 이 시기에서 우리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잖아. 그 출제의 방식을 뭐 해보자? 확인을 해보는 거야, 점검.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1이에요. 목적 1.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어야 될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4학년부터 2015학년도까지 출제하신 분들 중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임용시험은 현직 교수만 뭐 할 수 있다? 출제할 수 있습니다. 현직 교수만 출제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고 이미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형식은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주제는 뭐 나올 수 있어도. 알겠지?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파악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대비로 되어 있는 대비, 알겠죠? 시험에 해당해서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출제 방식, 대비로 되어 있는 거. 출제에 해당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분 어차피 출제에 관계되어 있는 평가 영역과 내용 요소는 결정돼 있죠. 이미 올라와 있잖아. 그렇지? 제 거에 있어서 이 자료집에도 있고요. 알겠죠?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 다 들어있어요. 대비로 되어 있는 출제 방식은 뭐냐? 최근 3년, 최근 3년. 출제 범위에서 몇 퍼센트를 출제한다? 40%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암묵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출제 방식 2번이에요. 동일한 시험제도예요. 동일한 시험제도. 그러면 동일한 시험제도는 20학년도부터예요. 20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해당해서 원래는 이게 3년이면 이게 5년이었어요. 근데 출제 방식이 공교롭게 작년이 5년이고 올해가 6년이니까, 근데 올해가 출제하시는 분 계약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꾸기는 애매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국가가 되게 정신없잖아요. 예, 미치는 사람들 천진 것 같아. 어찌됐든 이 안에서 몇 퍼센트를 낸다? 60%를 낸다. 그러면 이 의도가 있겠지. 이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방식에 따른 의도는 우리 기본 점수 몇 점을 맞아야 되죠? 기본 점수? 교육학은 8점 이상 맞아야 되나요? 맞죠? 정문 몇 점 이상 맞아야 되죠? 32점 맞아야 돼요. 그래 합쳐서 40점 이상이 나와야 꽈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기본 점수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꽈락 이상에 대한 점수. 알겠지? 그래서 꽈락에 대한 점수 이상에 해당해서 타겟팅을 잡아요. 올해 경기도를 타겟팅을 하면 60점이었죠? 꽈락 점수 40점이면 20점이 남겠지. 맞지? 20점에 해당해서 4점짜리로 친다면 5문제 차이예요. 알겠죠? 불과 5문제라 큰 갭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합격을 하시려면 4점짜리를 3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그래 한 12점 정도 차이 나서 60에서 12 더하면 72점이죠. 그러면 거의 턱걸이로 이제 합격을 하는 형태에 있어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의 교과 내용학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물리, 겁나 좋아하는 유기, 분석, 무기를 합쳐서 거기에 교과 교육론, 이제는 과학교육론이라고 하지 않죠. 교과교육론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정립된 게 언제 정립됐죠? 14학년도부터 정립됐어요. 그 전까지는 과학교육론이어서 물리, 생물, 지구과학에 관계되어 있는 시험 문제도 화학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화학 교과에 관계되어 있는 교육론을 내겠다는 거야. 얘도 뭐야? 화학만 나와요. 알겠죠? 거기에 따른 과학에 해당하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에 이런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식 시대에 해당해서 좋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과학 교육론으로는 부합을 하지만 화학 교육론에 부합하지 않은 얘들이 있어요. 일단은 먼저 교과 교육론을 정리를 할 때 협소한 용역에서 먼저 정립을 하고, 마치 이제 2차까지 생각한다면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확장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과학 교육론까지 여러분들이 섭렵하는 과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이 분야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기존에 해당하고 있는 패턴에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대략적으로 50%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맞죠? 이 정도만 맞아도 거의 뭐가 된다. 여러분들은 거의 1차 합격 점수의 한 2문제 정도 밑에 있는 부분까지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분석해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올해 26학년도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출제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 무기, 유기, 분석, 교과 교육론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파악한 내용은 각 시험당에 해당해서 주와 부가 있어요. 주심과 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심과 부심이 있을 때 물리는 현재 상황에서 교체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 수능에서 차출되지 않는 한. 근데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 안에서 조율을 해요. 무기에 해당해서는 주심과 부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주심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아요. 즉 이분을 계속 출제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 은퇴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것 또는 뭐냐? 이거예요. X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전공이 똑같아요. 당연하지. 위에 있는 사람이 전공 똑같은 거를 갖다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고체가 전공이에요. 이분도 고체가 전공이니까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시험 패턴은 큰 차이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3년 계약이라서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그럼 마지막 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몇 년치를 내놨을 거다. 여러분, 내가 올해 시험을 내려고 하는데 딱 그 영역에 한 문제만 내놨을까? 아니지. 후보 1, 후보 2, 후보 3 정도를 해놨을 거라고. 이거 내고 그 다음에 후보 2, 후보 3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 3인데 마음에 들면 그대로 내는 거, 아니면 편향해서 내겠지. 네. 6위는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은요, 부심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패턴은 뭐하고 있다는 거야? 봐요. 여기가 중요하죠. 주심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이게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올해는 여전히 작년과 재작년, 그 다음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에 해당해서 이 분들에 해당해서 주심은 여태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21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주심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심들은 21일부터 26학년도까지는 물론 중간중간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시고, 알겠지? 약간 누구한테 대체를 했겠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대로 뭐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2는 여러분들의 이슬이 공부 수준에 따라서 또는 공부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케줄 상에 해당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만 한다면 우리가 1, 3호를 갖다가 할 때 기출 분석은 뭐적으로 하죠? 영역별로 해요. 영역별로.
그래서 내용의 지식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내용 확인차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죠. 속도 고려하지 않아요. 이제는 2번 사월부터 6월까지 해당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내용 영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 적응이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출과 또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 아직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좀 컴팩트하게 보자. 맞죠? 그럴 때 해당해서는 뭐가 되지? 이제 각 영역에 해당하고 있는 평가 영역별로 하는. 이거는 그냥 내용 영역이죠. 이거는 내용의 영역이야. 이 내용 나오면 풀 수 있어, 없어? 그건데, 그러면 내가 평가하려는 영역 중에 일부분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여기서는 평가 영역을 뭐 하는 거야? 별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해서 제가 특별하게 기출분석반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종의 뭘 만드는 거죠, 이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내가 이건 했어, 안 했어? 했으면 한 기간이 언제 전인데, 얼마만큼의 분량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자신감이 있는데, 이 문제 있어야 될 변형이 나왔을 때, 또는 이 문제가 이런 틀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데,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의 성격에 맞춰서 해야 돼. 그때는 뭘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하고 있겠지. 그때 써먹기 위해서. 알겠죠?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모의고사가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체크리스트 영역 안에 있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기존하고 똑같이 나왔다.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추고 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아, 기존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메소드를 쓰지 않고 나만이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풀었더니 너무 오래 걸리더라. 시험 문제를 맞췄는데 그거는 오히려 점수를 갖다가 받았어도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왜? 시간 세이브를 못했으니까 다른 문제를 못 풀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뭘 작성하는 기간이에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기간이 될 때 그 영역이 어디서 몇 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 7월에서 9월이 이때 무슨 풀이반을 하죠? 문제 풀이반을 해요. 문제 풀이반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목적이?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 능력을 보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숙지를 했는지, 숙지 정도, 이 문제를 풀 때 속도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속도. 문제 푸는 속도가 되겠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답안 작성. 무슨 작성? 답안 작성. 근데 답안 작성을 갖다가 여러분 임의적으로 답안 작성하다 보면 기출문제도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 푸는데 3분이었는데 답안 작성하는데 7분 걸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4점짜리 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문제 답안까지 쓰는데 7분 30초 정도 허용을 해요. 그 정도 이상이 되면 걔네들은 뭐가 된다?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것부터 해서 답안 작성까지 7분 이내에 다 해결을 봐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초시계를 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해야 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의 유형을 만들어야 돼. 모범 답안의 유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이거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못한다고 막 선생님 혼내고 막 그랬는데 너무 울어대가지고 내가 그냥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답안 작성의 유형을 해서
중간중간에 틀만 뭐 하는 거야? 숫자적인 틀이라 수식만 약간 바뀌겠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에는 첫 번째, 해봤던 문제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마치 실수하지 않고 그걸 답안에 정확하게 옮겨 쓸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문제풀이반이야. 근데 문제풀이반에 해당해서 새로운 문제 많이 다양하게 풀어봐요. 그러면 자기 실력은 산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고 다양한 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기본 패턴이 한 50% 깔려 있잖아. 그것만 맞아도 50점을 확보를 하는 건데, 알겠지? 그거 말고 다양한 형태의 있어의 문제들은 문제풀이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봐야 돼. 알겠지? 물론 문제풀이반에 해당해서도 집어넣지만, 네, 이때는 타겟팅을 여기다 둬야지.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한번 풀어봐야지. 네, 그러면 지쳐. 그러면 9월 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석 때가 됩니다. 추석 때 되고 안 올라와요. 이 자리에 안 와. 벌써 지쳐버린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4번. 10월부터 11월에 해당해서 우리가 뭘 봐요? 모의고사를 보죠. 맞죠? 이때는 뭘 하느냐? 전 영역을 보는 거야. 무슨 영역? 전 영역. 그래서 전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때 기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할 때는 원래는 90분이죠. 몇 학년도부터? 20부터 25학년도까지 무슨 방식이 동일한 거? 출제 방식이 동일한 겁니다. 나도 오래간만에 판사하니까 기분 좋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몇 분으로 되어 있죠? 9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시기에 연습을 시키는 게 60분으로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 이거는 답이 뭔지도 알잖아. 맞지? 즉, 내가 시험장 가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옮겨 쓸 수 있는지, 그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거 하잖아요? 잘 못해요. 한 2, 3회 정도 2년치 내지 3년치 되면 나만의 있어의 패턴이 생기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통해서 90분에서 80분, 70분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때 시간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아? 오만대 시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 네. 그 다음, 이거는 기출문제에 해당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전 영역을 한다는 거지.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 없어요. 그렇죠? 전 영역을 함께 하는 거니까 공부에 해당하고 있는 스케줄을 여기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공부의 스케줄을 교육학을 하겠죠? 교과, 교육론 하겠죠? 그 다음에 전공하겠죠? 근데 전공에선 저는 6일을 뺍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주에 해당해서 시험을 봤잖아.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저하고 뭐를 해야? 미팅을 해야. 아니면 시험을 본 사람이 스스로 느끼겠지. 그 주에 대한 스케줄을 그 시험 보자마자 설정을 하는 거야. 내가 어디가 부족했다. 막연하게 교육학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교육학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영역을 내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맞지? 그럼 이번 주에 타겟팅은 뭘 하겠다? 어떤 특정 영역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특정 영역을 해결하는 게 교육학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몇 회 시험 보죠? 1회부터 몇 회까지? 8회까지 우리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면 1회부터 어디까지? 똥똥똥 8회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비어있는 블럭을 자신 있는 건 계속 잘 맞을 거 아니야. 어려운 부분들을 뭐 하는 거야? 해결하면서 기존에는 틀렸던 부분을 뭐 하는 거야?
점차 뭐 하는 거지? 채워가기를 하는 거죠. 맞죠? 전공도 마찬가지, 교과 교육론도 마찬가지, 유기도 마찬가지, 비어있는 블럭 역시 마찬가지.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어디 갔어? 체크리스트에.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고 있는 게 교과 내용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역까지 다 돼 있을 때 내가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시험 점수는 잘 받아. 나는 여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만 나오면 문제를 잘 못 풀어. 알겠지? 여러분 교육학 중에 교육행정을 잘못하신 분 있어요. 왜? 행정이 경험이 없어. 이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 부분은 보니까 뭘 해봤어? 기간제를 해봤어. 기간제 한 3년 해봤어. 교육행정 얘기 나오면 아함을 어잖아, 사실. 그렇지? 그 다음에 교육사학이 나왔어. 그러면 교육사학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철학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교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걸 한데 아우러서 뭐가 되는 거야? 교내 활동과 교육 활동에 있어야 될 관계를 갖다 우리가 매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우러져서 교과 사학에 대해서 교육 사학에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어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뭘 삼아야 돼? 확인하는 관계를 봐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브릿지되어 있는 개념들을 모르니까 뭐가 돼? 사회학이 안 돼 있겠지. 물론 교육 사회학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교육학에 대한 교육평가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교과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야 될 평가, 이런 틀이 부족한 분들은 대부분 다 뭐가 부족해? 교육 철학이 부족해. 사람을 몰라. 기초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만 연락이 외우고 앉아있어. 특히나 우리 이과생들이잖아요. 글을 읽는 능력도 떨어지고 쓰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에 비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문과생들은 그 의미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잖아. 걔네는 두루뭉실하게 하나에 있어서의 용어를 통해서 이거나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써요. 단 몇 글자를 통해서. 그러면 다양한 예들을 보면서 이때는 이런 글이구나, 이때는 이런 글이구나. 꼭 영어 독해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한 예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껴봐야 된다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는 우리 화학하시는 분들은 특정 교수님, 교육학 교수님, 그 분들한테 매달려. 그래서 그분한테 항상 체크받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19점을 맞았대. 근데 저희 거 와가지고 봤더니 12점, 13점이래. 나중에는 우리 시험을 안 보는 거야.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저 선생님한테 할 땐 19점 나오는데 기분 좋은데 여기만 오면 12점, 13점 너무 기분 나빠요. 그게 이유야? 그게 이유래.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네가 배운 선생님도 출제인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출제인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다양한 시각에 해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네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저쪽은 19점을 맞았고 여기는 12, 13점을 맞았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를 채점하는 데의 기준에 차이가 있을 거다. 어디 보는데? 서울 본데. 경기도를 봤으면 그냥 놔뒀을 거야. 서울 본다고? 그러면 거의 12, 13점 나올 거다. 시험장 갔어. 13점 나왔어. 왜? 거기는 대단히 치밀하게 보는 영역이다. 왜? 이전에는 몇 명 안 뽑았어, 서울을. 그러니까 몇 명 안 뽑을 거니까 타이트하게 매겨서 잘한 놈만 추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고 교육학도 교과, 교육론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험 문제는 똑같지만 채점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달라. 그래서 지역별로 점수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제거 영역의 전공이나 유기는 정해져 있죠, 답이. 다양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전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년 경기도를 기준해서 1차 점수가 몇 점이었다고 한다면 60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대략 플러스 15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형태인 75점의 전략을 세워야 돼. 맞지? 그러면 그 전략은 시험 문제가 교육학 교과 내용, 교과 교육론 전공 6위가 다양한 설정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문제를 1회부터 8회가 나올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바로 이번 시험에 있어야 의도는 교육학은 어떻고 교과 경로는 어떻고 전공은 어떤 방식이고 유기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해당하고 있는 연도는 이런 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항별에 해당해서 대처 방법까지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1교시, 2교시는 평이했어. 벌써 합격한 거야. 나. 근데 3교시가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시험 못 볼 것 같지? 시험을 잘 봐요. 왜? 1교시, 2교시를 잘 봤잖아.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3교시 들어올 때 벌써 목적이 뭐야? 아는 것만 풀자라고 딱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일단 피해가는 거지. 근데 점수가 낮을 경우는 어느 경우냐? 1교시는 쉬웠어요. 2교시가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럼 벌써 2교시에 뭐해? 포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3교시에는 어떨까? 아는 것만 푼다? 아니지. 나 2교시에서 놓쳤잖아. 그러니까 3교시에 몰빵해서 모든 걸 다 풀어야 돼. 근데 현명한 사람은 2교시도 어려웠으니까 3교시가 쉽든 어렵든 정신만 차리고 아는 것부터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 마음을 급하게 하면 할수록 뭐 할 테니까? 다 실수해 버릴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죠? 상황별. 알겠지? 응시 방법이야. 이거는 어떤 반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걸 대처하는 방법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별 응시 방법. 공통적인 건 뭐죠? 사전처리부터 먼저 푸는 거죠? 서술형이죠? 절대 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 서술형에 대한 답, 이유, 풀이 과정 쓰지 말고 기본 점수 몇 점만 맞춰? 3점만.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고 더 이상 풀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아는 것만 뭐 하면 돼?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거를 답안을 쓰냐고 시간을 허비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 했잖아.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벌써 뭐해? 여기 피로감 느꼈죠? 여러분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벌써 피로감 느낀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체력적으로 바닥이 날 거고 그렇지 이거 할 때 벌써 대가리를 썼을 거 아니야. 피로가 여기 쌓인다고. 그러고 나서 문제 풀 때 벌써 하려고 하는 의지가 벌써 낮아집니다. 이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라고 해서 많이 먹었어. 근데 우리는 다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하나만 몰빵하면 돼? 안 되지. 그래서 뷔페 가서 김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재미없나? 그렇지. 괜히 그런 거에 몰빵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키핑할 건 키핑하고. 알겠지? 김밥 맛있는 거 알아. 그 중에 한두 개가 진짜 맛있지. 그렇지? 한 열 몇 개 먹어봐. 질리지. 싸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목적일, 출제일.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이 되겠지? 그 상황에 따라서 1월부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요 중간에 와 있습니다. 맞죠? 이제 서서히 뭘 짜야 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는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은 하고 있는 4, 6월 수업에 있어야 될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는 만들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 상에 몇 년도에 어떤 문제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만약에 이게 몰빵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개별적으로 나올 때는 내가 시험을 응시할 때는 괜찮지만 한 번에 나왔을 때는 느낌은 어땠을까? 이 문제가 2점으로 나올 때는 어떻고 4점으로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각각 뭐 해보는 거야? 체험을 해보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몇 년치에 해당하고 있는 6년치. 이거 6년치죠? 지금은. 원래는 5년치로 돼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이건 내부 문건입니다. 6년치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해서 역순으로. 무슨 순으로? 25학년도부터. 알겠지? 그 범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작성했던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아, 그 문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시작을 했지? 시작이 안 되면 바로 보면서 체크하고 바로 보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때는 손으로 푸는 시기가 아니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점검하고 그때 촉발되지 않아. 그때 손으로 되는 거지.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200일을 갖다가 준비를 하신다면 제가 얘기하는 건 제 것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탈로 시험을 잘 봐서 요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니까. 아니 작년 시험 문제 여기 입안에 이 점수를 맞은 분이 있어요. 그죠? 1차는 합격하잖아. 근데 몇 차는 합격을 못해. 2차는 합격을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에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점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차 점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프하게 몇 점 이상을 15점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서울이에요. 58점 정도 됐대. 그럼 58점이면 거기에 15점 정도를 더 맞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도 몇 점이 넘어가요? 70점이 넘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데드라인을 얼마로 두느냐? 70점을 데드라인으로 놓습니다.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적어도 70점 이상은 돼야 코 한번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얘기는 1차를 합격을 해도 불안감에 2차를 준비해서 2차가 될까 말까 그 고민 없이 더 안정적으로 2차를 준비하고 더 좋은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교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1차의 타겟팅을 놓지 마세요. 2차의 타겟팅을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알겠죠? 이제 저희가 온 걸음에 요 걸음 왔어요. 갈 게 많죠 아직. 맞죠? 아직 갈 게 많다고. 근데 양으로 봤을 때는 많죠.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한 시기야? 디테일이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뭐가 필요해? 택이 필요하죠. 맞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디테일이라는 구체화가 필요하지. 맞지? 근데 그거를 내가 지정해 줄 수 없는 게 개인에 있어의 성향과 실력의 차이가 있고. 맞지? 어떤 분은 교육학을 잘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지금 아직까지도 교육학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교과 교육론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전공에서도 유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유기책 한 번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떨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 이거는. 그치? 저 유기는 잘못하고 나머지 전공 점수 다 맞아서 합격할래. 그런 사람도 있대. 저기 16점인데 그러면 100점에 16점 빼면 84점인데 남아있는 점수가 9점밖에 딸랑 안 남았는데 그럼 교육학 5점 딱 하고 15점 맞으면 합격생에 있어의 점수의 높은 점수가 15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 그러면 꼴랑 4점 남았으니까 하나 틀리면 그냥 끝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알겠지? 유기화학에 해당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점검에 있어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저 스타디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어떻게 참여를 해? 학원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게 1년이 아닙니다. 이제 남아있는 200일 동안의 준비를 하신다면 합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고 이것이 학생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능 준비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설계를 해줬으니까. 학원 강사나 선생님이 해줬죠.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그냥 쭉 들은 거지. 그렇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과정이 뭐라고 해? 구성주의라며. 구성주의라며. 여러분들이 구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구성주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두 가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그거에 따른 뭐예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래.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전제는 뭐야?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이 없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기본 소양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 이제는 나오지 않지만 다시 출제진이 부분적으로 교체됐을 때 이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알겠죠? 제가 웬만해서는 앞에 인트로에 이런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 거의 반 정도가 지나간 시기에는 이런 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인트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별 기출 분석 14학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